안녕하세요. 신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적 카드를 활용한 그리고 슬적북을 활용한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이 안내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안내를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정 편집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및 교구 활용에 대한 문의는 여기 안내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구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본 자료에 업데이트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지혜가 전파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구를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트리즈 닥터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교구들을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이 본 자료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슬적 카드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트리지에서 얘기하는 발명 원리와 사칙 연산을 결합한 것입니다. 자, 트리지는 수많은 특허를 분석을 해서 천재들의 발상의 패턴을 공통점을 정리한 이론인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구가 40가지의 발명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명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발명 원리를 사칙 연산과 결합하여 보다 쉽고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자는 저와 저희 팀원들이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제가 출연했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리고 YTN의 생각이 바뀌는 의자의 강연을 여러분이 교육에 활용하신다면 실제 이 도구의 취지와 어떤 의미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활용에 보다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슬적의 개념인데요. 보통 우리가 슬적이라고 그러면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good artist는 카피를 하고 great한 artist는 스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카피는 남의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것을 카피를 한다면 스틸은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나만의 생각을 보태고 영감을 불어넣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것들을 훔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슬적은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새롭게 보고 다르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다르게 연결하면 우리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소개하는 슬적 카드, 슬적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연결하자는 것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슬적 공식, 방금 말씀드린 슬적의 도구를 활용한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슬적북입니다. 이 슬적북은 한 5년 동안 다양한 아이들의 발명 교실에서 도출된 발명 그림 1000여 접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 정리한 책이 되겠는데요. 워크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혼자서도 다양한 생각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이 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보다 좀 손에 잡히는 도구로서 만들고자 구성한 이 슬적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함께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5분 안에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적 공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슬적 공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꿀 대상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 변수, 그리고 그 사이에 슬적 연산자가 있습니다. 바꿀 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무언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하고요. 기능 변수는
이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사칙 연산 부호를 우리는 슬적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꿀 대상을 우리가 한번 책상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더불어서 기능 변수,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것인데 기능 변수를 진동이라고 한다면 책상 더하기 진동.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없던 것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을 떨리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책상 더하기 진동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가끔 졸면 책상이 깨워주면 좋겠죠. 자,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졸릴 때 깨워주는 진동 책상. 또 책상이 언제 진동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뭐 공부할 시간이 되었을 때 뭐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책상 더하기 진동을 보고 다른 대상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침대 더하기 진동.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침대가 언제 진동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침에 기상할 때 알람을 맞춰두면 진동으로 깨워주면 좋겠네요. 또 어떤 다른 생각이 나시나요? 침대가 언제 진동을 하면 좋을까요? 밤에 누웠을 때 피곤한 몸을 마사지해주는 그런 침대가 있다면 참 좋겠네요. 더불어서 침대의 먼지나 진드기 등을 청소할 때 스스로 진동하여서 이물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침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처럼 이미 누군가의 생각을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다른 대상에 연결해 보는 그런 활동이 바로 다르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슬적의 의미와 슬적 공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슬적 카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의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15가지의 기능 변수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공식은 말 그대로 없던 것을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빼기는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고요. 나누기는 아니죠. 곱하기는 뭔가를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누기는 말 그대로 잘게 쪼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활용하는 슬적 카드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더하기 진동 이런 방식으로 슬적 공식이 적혀져 있고요. 뒷면에는 실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생각해서 발명한 사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면의 상단에는 이 공식에 대한 픽토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중간에는 슬적 공식, 그리고 밑에는 슬적 질문, 무엇의 진동을 더해 볼까요? 라고 이 슬적 공식의 의미를 질문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맨 상단에는 슬적 공식이 적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침대 더하기 진동을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발명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알람을 해주는 아침에 기상을 할 때 진동으로 깨워주는 그런 침대의 그림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발명의 이름과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빼기 공식을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자, 빼기 공식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을 없애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이 바로 빼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빼기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가요? 사람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할 일을 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서 사람을 빼볼까요? 그 의미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빼버려서 스스로 되게 하자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면에 보면 제시된 슬적의 예가 냉장고 빼기 사람입니다. 냉장고 빼기 사람. 냉장고에서 사람이 할 일을 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을 했네요. 스스로 냉장고. 식재료가 부족하면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냉장고 빼기 사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냉장고가 사람이 할 일을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까이만 가면 스스로 열리는 냉장고. 예를 들면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재료를 이렇게 뱉어주는 그런 냉장고. 스스로 청소하는 냉장고. 아니면 음식들의 유통기한을 체크해서 스스로 버려야 될 음식들을 가려주는 냉장고 등등 우리는 하나의 발명을 보고도 같은 대상 그리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발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책상 빼기 사람, 자동차 빼기 사람 등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빼기 공식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건 곱하기인데요. 곱하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곱하기는 무언가를 많게 만드는 것이죠. 곱하기 색깔은 말 그대로 무엇의 색깔을 곱해 볼까요? 이 의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면에 우리 아이가 발상을 한 것을 보시면 비옷 곱하기 색깔이네요. 비옷이 언제 색깔이 다양해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니 비옷은 원래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조금 침침한 곳에서 입는 옷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옷이 비를 맞으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변해서 다가오는 자동차나 사람들이 이 비옷을 입은 아이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 멋진 생각이죠. 자,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한번 다르게 연결하는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목걸이 곱하기 색깔, 냉장고 곱하기 색깔, 볼펜 곱하기 색깔. 과연 색깔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좋은 게 무엇일까를 여기에 제시된 사례를 보고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나누기 공식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누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공간은 말 그대로 잘게 쪼개는 거죠. 무엇을 공간으로 나누어 볼까요? 잘게 쪼개어서 분해와 조립이 쉽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정말 기발한 발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 제시해 보시면 하이힐 나누기 공간입니다. 자, 하이힐은 굽이 높아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평상시에 막 걸어 다닐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는 굽 높은 상태로 쓰다가 편하게 걷고 싶을 때는 굽을 떼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이름을 되게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바로 키 작은 하이힐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하이힐인데 키가 작다는 그런 생각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하이힐의 공간을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조립과 분해가 용이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공간으로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침대 나누기 공간, 휴대폰 나누기 공간, 책상 나누기 공간, 모니터 나누기 공간 등등 많은 것들을 제시된 사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고 싶은 대상에 동일한 공식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